신뢰를 돕는 통계분석연구원입니다. 제40강 SPSS 군집분석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제40강 강의에서는요, 실습을 4파트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층적 군집분석 실습입니다. 두 번째는 비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인 K평균 군집분석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K평균 군집분석 결과로 얻은 군집수를 이용해서 추가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단계 군집분석 실습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에 대해서 통계 실습 22-1에 있는데요. 이 실습에서는 천체 관광 관련 군집 분석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측정한 것은요, 천체 관광 동기와 관련된 3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적 동기, 또 하나는 일탈적 동기, 마지막으로는 지역 문화 동기가 있는데요. 이 3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군집을 추출하겠습니다. 이 3가지 변수가 그래서 기준 변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변수의 측정은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커트 척도 1에서 5점 척도까지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 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3가지 변수들은 다 연속형 변수로서 측정이 되었습니다. 실습 데이터는요, 제22장 군집 분석 데이터고요. 분석 메뉴 선택은요, 분석, 그리고 분류 분석, 계층적 군집을 차례대로 클릭해 들어가셔서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결과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 결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력 결과 덴드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드 연결법을 사용한 덴드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쪽 지점에서 군집을 추출했다면 여기에서 하나, 둘, 3개가 추출되는 거고요. 만약 이 지점에서 우리가 했다고 하면은 군집은 하나, 2개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군집화 일정표를 보면 단계가 지금 39단계까지 이렇게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개수가 갑자기 전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갑자기 숫자가 개수값이 커지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전 단계에서 바로 이제 스톱을 합니다. 스톱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단계를 이렇게 세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3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3개를 바로 추출된 군집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는 이제 우리가 3개의 군집을 추출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출력 결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실습 22-1번 계층적 군집 분석을 위해서 우리는 SPSS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요, 교재 515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데이터를 불러보겠습니다. 열기, 데이터, 다음에 바탕 화면에 있는 SPSS 분석 데이터 폴더에서 22장 군집 분석 데이터를 열기 하세요. 클릭.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분석 메뉴에서 분류 분석에 있는 계층적 군집을 선택하세요. 클릭.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또 전체 방문 동기를 세 가지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기준 변수로 할 거기 때문에 선택하세요. 오른쪽으로 보내시고, 자, 통계량에서 해법 범위, 우리가 추출할 군집 수를 최소는 2개에서 4개까지로 할 건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선택한 기준 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3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수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구자가 2에서 3개 혹은 4개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2에서 4를 선택하면 군집 추출이 2개, 3개, 4개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이제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계속 도표 그래서 덴드로그램 체크 다음에 계속 방법에서 우리는 와드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와드의 방법에 가장 적합한 거리 측도는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니까요. 그대로 두시고 계속 저장해서 해법 범위에서 앞에서 정한 것처럼 2에서 4 2에서 4로 해주시면은 데이터 파일에 우리가 추출될 군집수가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로 구분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계속 자 확인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케이스 처리 요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집화 일정표가 가장 중요한 이제 출력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단계하고 개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쭉 가시면서 보는데 단계는 39단계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개수가 갑자기 증가되는 단계가 보일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37단계가 34.278인데 38단계 넘어갈 때 58.556으로 갑자기 증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37단계에서 우리가 스톱을 합니다. 멈춥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단계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단계가 39단계니까요. 37, 38, 39 3개가 이제 우리가 추출될 군집수다. 우리가 추출한 군집수는 3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덴드로그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니까 3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을 밑으로 이렇게 쭉 제가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보면 하나, 둘, 그리고 3개. 이 3개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가 군집화 일정표를 고려했을 때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이제 데이터 파일로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추출한 것을 실제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파일로 가보면은 여기에 지금 4라고 나와 있는 거는 4개로 추출한 경우에요. 1, 2, 3, 4 추출이 군집수가 4개인 경우고요. 이 부분은 군집수가 3 써 있으니까 3개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군집수가 여기에는 2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2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군집화 일정표를 고려했을 때 이 3가지 대안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이 3개, 즉 3개 추출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최종 추출된 군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실습 22-2번 비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인 K평균 군집 분석 실습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함께 실습하겠습니다. 이 실습 문제에서 보시면요. K평균 군집 분석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군집 분석 데이터인데 어떤 거에 관련된 거냐면 천체 관광에서 특히 천체 관광 동기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군집수라는 게 있는데, 이 군집수는 이제 앞에 실습, 통계 실습 22-1번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의 군집수가 3개다. 이거를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우리가 계층적 군집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것을 통해서 이제 K평균 군집 분석으로 와서는 그 3개를 이제 우리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최적의 그 군집 수인 3개를 이제 우리가 분석 화면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가지 이제 전체 관광 동기가 있는데요. 이 3가지가 바로 이제 기준 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기준 변수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3가지는 다 뭐예요? 연속형 변수로서 5점 척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척도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동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데이터는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 메뉴 선택은 분석, 분류 분석, K평균 군집을 차례대로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력 결과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결과는 뭐였냐면 최종 출력 결과에서 최종 군집 중심이라는 출력 결과가 있을 거예요. 군집 결과, 군집 중심이죠. 최종 군집 중심 결과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군집의 사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의 출력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표를 만드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표를 만드셔야 되는데 군집 1에는 지금 사례수가 N19, 19개, 2에는 N8, 8개, 3에는 N13, 13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K평균 군집 분석은 군집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종 군집 중심이라는 결과가 출력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숫자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군집 변수, 즉 군집화하려고 하는 변수가 기준 변수인데 기준 변수는 이 3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통해서 이 군집의 특성을 우리가 잘 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442가 나왔잖아요. 442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역 문화 동기가 조금 낮고 중간의 교육과 일탈 중시 군집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군집 2는요 554잖아요. 554였기 때문에 높은 교육과 일탈 중시 군집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군집은 다 333 보통 즉 5점 척도에서 3이니까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관심 군집으로 우리가 명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어디다 넣으면 되냐면 엑셀에서요. 엑셀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엑셀에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넣으시고 이런 그림을 여기에 있는 그림 22-5와 같은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표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군집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또 다른 추가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 실습 22-2번 K평균 군집 분석을 위해서 실습 파일을 불러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 데이터 바탕화면에 있는 SPSS 분석 데이터 폴더에서 제22장 군집 분석 데이터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기준 변수는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3가지가 기준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할 텐데 연속형 변수라는 것도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확인하셨으면 이제 분석 메뉴로 들어가시고요. 자, 분류 분석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가 K평균 군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준 변수라고 하는 전체 방문 동기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다 3가지를 선택하시고 변수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군집 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통계실습 22-1번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우리가 군집 수를 알아냈잖아요. 몇 개로 알아냈어요? 3개죠, 3개. 3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그 다음에 저장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저장 옵션에 들어가서, 자, 소속 군집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계속 버튼. 그리고 옵션에서 우리가 분산 분석표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버튼.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군집 중심 초기값과 최종 군집 중심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가장 핵심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노바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F 값이 이렇게 쭉 각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체 방문 동기 각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F 값이 큰 것이 바로 군집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유의적이고, 가장 또 F값이 큰 것은 지역 문화 동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역 문화 동기가 군집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은 교육적 동기, 마지막으로는 일탈적 동기 순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군집의 수, 케이스 수가 이렇게 19, 8, 13으로 나왔는데, 이 군집의 케이스 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표에서 중요한 자료니까요.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를 요약하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으니까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실습 22-3번 비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인 K평균 군집 분석을 이용한 추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분석을 위해서 통계 실습 22-2번의 분석 결과를 이제 가지고 이제 실습할 텐데요. 실습 결과로 얻은 데이터 파일에 소속 군집이 나와 있어요. 이 소속 군집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변수명이 QCL_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 파일에서 바꿀 거예요. 뭐로 바꾸냐면, 이거를 군집 유형이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군집 유형. 그리고 이제 이 군집 유형을 사용해서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3가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3가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군집 변수와 기준 변수, 즉 천문대 방문 동기 각각에 대해서 이런 분산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또 군집 유형과 재방문 의도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 차이 분석, 즉 이론 분산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군집과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 간의 교차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통계 실습 22-2번에서 출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군집 유형을 이제 바꾸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SPSS에서 다시 메뉴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평균 비교를 위해서 분석, 평균 및 비율 비교, 이론 배치 분산 분석, 즉 아노바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분석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의 차례대로 우리가 클릭해 들어가셔서 교차 분석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K평균 군집 분석 결과에서 이제 특히 데이터 파일을 확인하면요,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변수명을 제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군집 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SPSS 실습을 이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실습하기 전에 출력 결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노바를 이용한 이제
군집 유형별 기준 변수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입니다. 즉 아노바를 해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각 군집별 각 동기별로 군집별 평균 값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이 아노바를 이제 표를 보시면은 또 이렇게 의미가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집단 간에 군집 집단 간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쌍대 비교를 해봤을 때 적어도 쌍대 비교 한 집단 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 평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노바표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군집 위원 간의 종속 변수, 즉 교육적 동기, 일탈적 동기, 지역문화 동기가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사후 검증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던컨 검증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3집단과 1집단 간에는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그리고 3집단과 여기가 어디죠? 2집단이죠. 2집단 간에도 평균 차이가 의미하게 나왔어요. 의미가 있게 나왔고, 다만 여기 요 간에는 지금 1과 2 군집 간에는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교육적 동기고요. 두 번째 일달적 동기에 대해서 봤더니 1집단과 2집단, 3집단 간에 각각 다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과 2, 1과 3, 2와 3집단, 군집 간에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 문화 동기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1집단과 2집단, 1집단과 3집단, 2집단과 3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냐면요. 군집 유형별 재방문 의도의 평균 차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노바로 해봤는데 평균 값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아노바 표를 보니까 의미가 있게 나왔죠. 0.05보다 적어서 쌍대 비교를 해봤을 때 군집 유형 간 쌍대 비교를 해봤을 때 적어도 하나 이상의 쌍대 비교 집단 간에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후 검증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투키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던칸이나 투키나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걸 하도 관계가 없고요. 여기 보시니까 유의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유의적으로 나타난 것이 보니까 1과 3이 지금 보니까 어때요? 1과 3이 이렇게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리고 2와 3도 마찬가지네요. 2와 3 간에도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과 2 간에는 1과 2 간에는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석한 게 뭐냐면 이제 교차 분석을 이제 시행했어요. 그래서 성별로 먼저 이렇게 한번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문 유형, 세 번째는 망원경 보유 여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집 유형과 성별 간의 교차 분석, 그리고 군집 유형과 방문 유형 간의 교차 분석, 그리고 군집 유형과 망원경 보유 여부의 교차 분석을 세 가지로 나눠서 수행을 했는데 카이 제곱을 보니까 다 어떻게 나왔어요?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0.05보다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군집 유형과 성별 간, 군집 유형과 방문 유형 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집 유형과 망원경 보유 여부 간에는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실습 22-3번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통계 실습 22-2번에서 실습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해보고 이어서 추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 하시고 데이터, 다음에 바탕 화면에 있는 SPSS 분석 데이터에서 쭉 폴더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군집 분석 데이터 열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분석에서 분류 분석에서 K평균 군집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기준 변수 넣어주세요. 3개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K평균 군집 분석의 중요한 것은 군집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층적 군집 분석 결과에서 구한 3개를 여기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로 확정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장해서 우리가 소속 군집 계속 옵션에서 분산 분석표하고 계속 버튼,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출력 결과가 나왔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추가 분석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 파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 하단에 데이터 파일로 가세요. 이렇게 눌러서 선택하시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이제 추가된 이 QCL1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뭐로 수정할 거냐면 변수 보기로 가서 여기를 군집 유형으로 바꿔줄게요. 군집 유형으로 바꿔주시고, 자, 맞춤은 가운데로 보낼게요. 보기 좋게. 그 다음에 척도는 명목형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보기로 오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군집 유형이라는 이제 변수가 이렇게 새롭게 명칭은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사람은 지금 군집 유형이 1번으로 분류가 된 거고요. 2번 사람은 1번으로, 그리고 3번 사람은 지금 군집 유형이 이렇게 3으로 이렇게 분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군집 유형을 가지고 추가 분석을 이제 할 거예요. 자, 분석에서 먼저 해야 될 분석은요. 이렇게 평균 비율 비교 들어오셔서 일론 배치 분산 분석 클릭 하시고, 우리가 기준 변수를 종속 변수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다음에 군집 유형을 요인으로 보내시고, 사후 분석에서 우리가 뭐 덩칸이나 뭐 여기서 투키 두 가지 다 해보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옵션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기술 통계를 꼭 눌러주셔야 분산 분석에서 평균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확인. 이미 출력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생략하고요. 추가 분석을 한 결과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에서 마찬가지로 평균 비율 비교에서 이론 배치 분산 분석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요거는 빼주시고 왼쪽으로 빼주시고 이제 재방문 의도를 우리가 분산 분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집 유형별로 재방문 의도의 평균 비교를 한번 하는 아노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은 다 선택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결과 해석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생략할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기술 통계량에서 이제 교차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차 분석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차 분석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것들이 있는데, 행에다가 우리가 이제 범주형 변수로 되어 있는 인구 통계학 변수들이 주로 있네요. 요거를 우리가 행에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군집 유형을 우리가 열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통계량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가위 제곱을 선택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셀 표시에서 보시면은 행이나 열을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열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열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교차 분석에서 필요한 거 막대형 도표도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교차 분석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성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방문 유형에 대한 거, 이렇게 쭉 나오죠. 망원경 보유 여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유효 확률이 0.05보다 적게 나타났어요. 카이 제곱이 다 적게 나타나서, 이 세 가지, 교차 분석에서 모두 다 연관관계가 없다. 즉, 우리가 설정한, 우리가 구한 군집 유형과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 간에는 이제 연관관계가 없다.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통계 실습 22-4번 2단계 군집 분석 실습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은요, 교재 534페이지에 있습니다. 22-4번 2단계 군집 분석인데요.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을 혼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에서 데이터는 범주형과 연속형 변수가 모두 사용이 되는 그러한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습 데이터는 동일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범주형 변수가 되겠네요. 범주형.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연속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형과 연속형 변수를 기준 변수로 해서 이제 우리가 군집 분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범주형과 연속형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 분석을 위해서 메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분석, 분류 분석 2단계 군집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단계 군집 분석의 최종 군집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군집은 3개로 이렇게 추출이 됐고요. 3개로 됐고, 케이스 군집에 포함된 사례수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최종 군집 중심에 이런 값들이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결과들을 그대로 이제 표로 가져온 겁니다. 표를 가지고 와서 각각의 이제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1번은 이제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 교육과 일탈적 동기 중요시 군집.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탈과 교육적 동기를 더 중요시하고 있고,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2는 뭐 보통 관심 군집, 그래서 3 쪽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보통으로 이렇게 봤고요. 세 번째는 이 세 가지 동기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높죠. 교육적 동기 중요시 군집이라고 해서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에서의 특징은 이제 군집을 추출함에 있어서 기준 변수들이 범주형까지도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각의 추출된 군집의 그 특성을 설명하는 데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교재를 확인해 보시면 쭉 다 나와 있어요. 교재를 보시면은 이 빈도, 군집별 빈도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 538페이지를 참조하시면은
비율들을 보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제 특성들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 위에 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결과를 가지고 쓴 거예요. 요 결과 이렇게 쓴 거고요. 요 결과를 쓴 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범주형 변수인 세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특성을 각 군집별로 설명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프로파일 그림으로 엑셀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요. 엑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많은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 실습 22-4번의 실습을 위해서 데이터 파일을 불러보겠습니다. 파일, 열기, 데이터, 바탕화면 SPSS 분석 데이터 폴더에서 제22장 군집 분석 데이터 열기. 자, 분석 메뉴에서 우리가 분류 분석에서 2단계 군집 클릭. 범주형 변수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2단계에서는 이렇게 기준 변수로 넣어주시고, 전체 방문 동기 3개에는 연속형 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연속형 변수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집수 결정을 그냥 최대값 15개로 이렇게 자동으로 하도록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고정수를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동으로 결정하도록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보시면은 이제 연속형 변수가 지금 이렇게 다 표준화 시키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디폴트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결과에서 이제 우리가 피벗표하고 모형표, 차트표 표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 필드로 보내주시고요. 소속 군집 변수 작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그다음 확인. 그러면 자동 군집을 시켰고 군집 분포가 사례 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 11명, 2번 13명, 3번 16명, 그리고 중심값이 이렇게 다 계산됐어요. 교육적 동기의 중심값 3.91, 3.90, 4.52, 일탈적 동기 4.11, 3.58, 3.89, 지역문화 동기 평균 2.23, 3.23, 2.14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중심값하고 여기 사례수하고 같이 이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결과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쭉 참조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군집 품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수준에 해당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군집 품질은 보통 수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강 SPSS 군집 분석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